사랑한 멋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알게 모르게 가난을 부르고 번영을 가로막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돈을 버는 행위에만 몰두할 뿐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돈 또한 하나의 에너지이며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과 보관하는 환경이 우리의 재정적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 씨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고 허투루 돈을 쓰는 법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통장은 늘 바닥을 보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늘 돈에 쫓기는 기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그녀는 좌절했고 가끔은 자신이 타고난 가난한 팔자는 아닐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날 지혜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적한 산사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롭기로 소문난 해명 스님이 계셨습니다. 해명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스님 앞에 앉아 그동안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스님은 지혜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혜 보살님, 혹시 돈을 어디에 두십니까? 지혜 씨는 스님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두느냐니 그게 뭐가 중요할까 싶었죠. 그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님, 그냥 여기저기예요. 지갑에도 있고 가끔은 서랍에도 넣어두고 비상금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두기도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돈은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이며 우리의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돈을 보관하는 환경은 우리의 재정적 에너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의 부적절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물은 계속 새어나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재정적 번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 씨는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이 에너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우리가 돈을 보관해서는 안 될 장소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매트리스 아래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트리스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곳입니다. 이곳에 돈을 두면 휴식의 에너지와 돈에 대한 걱정이 뒤섞이게 됩니다. 돈이 주는 불안감과 압박감이 휴식의 공간을 침범하여 마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재정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돈 걱정에 시달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돈이 편안하게 쉬어야 할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돈의 에너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자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비상금을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두곤 했는데 그때마다 밤잠을 설치고 돈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돈을 보관하는 장소와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둘째, 부엌 찬장에 돈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부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이곳에 돈을 두면 돈의 에너지가 정체되지 못하고 빠르게 소모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개울에 모래를 쌓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쌓일 틈도 없이 지출로 이어지거나 혹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부엌은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돈의 안정적인 축적과는 거리가 먼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잔돈이나 가끔 받은 상품권을 부엌 찬장 한 구석에 두곤 했는데 그 돈들은 마치 마법처럼 금방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셋째, 욕실 또한 돈을 보관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입니다. 스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욕실은 배출과 정화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번영의 에너지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돈의 에너지가 마치 물처럼 흘러나가 버려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기운이 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돈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안정적인 곳을 좋아합니다. 욕실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혜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급하게 돈을 숨길 곳이 마땅치 않아 욕실 수납장 안에 잠시 넣어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돈이 물에 젖어 훼손되거나 혹은 나중에 찾으려니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을 헤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보관하는 곳이 이렇게나 중요할 줄이야 그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넷째, 전자기기 근처에 돈을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들은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전자기파는 돈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교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충동적인 지출로 이어지거나 재정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은 평온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전자기기 주변은 그러한 에너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집중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혜 씨는 스마트폰 바로 옆에 늘 지갑을 두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월급날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영향 때문이었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섯째, 다락방은 돈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다락방은 흔히 잊혀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돈을 보관하면 돈의 에너지가 정체되고 마치 잊혀진 물건처럼 그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돈은 순환하고 사용되어야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인데 다락방에 갇힌 돈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재산이 정체되고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혜 씨는 어릴 때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증서나 통장들을 다락방 한 구석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증서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고 그 존재마저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돈의 에너지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여섯째, 차고 또한 돈을 보관할 장소가 아닙니다. 스님은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차고는 움직임과 일시적인 보관의 장소입니다. 차량이 드나들고 임시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죠. 이곳에 돈을 보관하면 돈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축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돈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공간에서 그 가치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차고의 불안정한 에너지는 돈의 축적을 방해하고 돈이 쉽게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 씨는 예전에 잠시 차고에 두었던 물건들 사이에 넣어두었던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려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었던 경험을 상기했습니다. 돈이 마치 바람처럼 쉽게 날아가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던 이유가 바로 차고의 불안정한 에너지 때문이었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곱째, 책상이나 사무실 서랍은 돈의 보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책상이나 사무실은 스트레스와 혼란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돈을 보관하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가중되고 재정적 명확성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집중과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스트레스 가득한 공간에서는 그러한 에너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정적 불안을 유발하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지혜 씨는 늘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두고 그 돈으로 처리해야 하고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값 고지서를 옆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자신의 재정적인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명 스님은 지혜 씨가 그동안 무심코 저질렀던 실수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며 돈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혜 씨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돈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그저 필요한 것이나 귀찮은 것으로만 여겼을 뿐 하나의 소중한 에너지로 존중하고 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제는 돈을 보관해야 할 올바른 장소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혜 씨는 두 손을 모으고 스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소는 조용하고 깨끗하며 접근하기 쉽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금고나 안전상자입니다. 돈은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소중한 손님을 대하듯이 돈을 보관하는 공간을 정성스럽게 마련해야 합니다. 금고는 돈이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보호받고 그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안식처가